거의 맥스예요. 약을 먹을 정도니까요. 조금 넘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요. 이건 지금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이죠. 네. 제가 정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시잖아요. 5년 이내에 쓰러져요. 5년 이내에 쓰러져요. 100%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딱 발생하면 막 쩔쩔매잖아요. 취약해요. 맞아요. 나중에 이게 스트레스가 분도로 확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확 화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누적해서 참아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런 그 식단에 대한 관리 이런 거 아내가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얼마큼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아내의 자유를 줘요? 식단에 자유를 주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아내가 많이 먹으면 네. 뭐가 문제가 돼요? 혈당이 올라가고 음, 약 용량이 늘어나고 다시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음, 그런 문제들이요. 제가 볼 땐 아내가 혈당으로 가는 것보다 남편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보기엔 너무 멀쩡하지만 하루 일주일에 2통 약을 그렇게 자주 먹어? 이거는 아내가 혈당이 떨어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고 이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데 이게 당신의 구멍이에요. 본인을 돌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내를 돌보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러다 죽어요. 죽이지 마요. 그러지 마요. 네. 제가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제가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위험한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조용하게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가장 괜찮아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제가 진짜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수년 씨 병원 가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른쪽만 움직여요. 얼굴이요? 얼굴이. 오른쪽만 움직여요. 얼굴이요? 얼굴이. 진짜요? 오른쪽만 움직여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왼쪽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눈도 그리고 여기 입가도 잘 움직이지 않고 여기는 잘 움직이지 않고 비정상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이죠. 네.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이에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로봇처럼 움직이고요.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가 내 얼굴을 안 움직이는 거? 덜 움직이는 거? 그런 것조차 파악할 정도의 시간이 없었나? 왜 나는 나를 안 봤지? 왜 나를 돌볼 시간이 없던 거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네. 분명히 문제 있어요. 이 남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당신을 붙잡을까요? 지금 저 살고 계신 쪽이 친정 있는 쪽에 네. 같이 살고 네. 있는 거죠. 네. 남편은 여기가 완전히 새로운 곳이고요. 네.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거 굉장한 주제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내 모든 걸 지우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래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기에 새로 태어나려고 왔어요. 완벽하게. 일종의 뭐냐면 지영 씨는 남편에게 있어서는 자궁이에요. 남편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우주의 혼자예요. 그냥 지역의 혼자가 아니고 집에서 혼자가 아니고 우주의 혼자예요. 그래서 내 새끼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아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생애 전부 다거든요. 이 세상에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영 씨가 딱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회의 고리이자 내 옆에 친구이자 배우자이자 애엄마이자 그런데 이 외로움을 모든 창구를 다 아내를 통해서 하려니까 아내는 미치겠는 거예요. 마치 붕대로 막 칭칭칭칭칭칭 막 감아놓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압박 붕대로. 맞는 것 같아요. 남편 주변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네. 친구도 없어요? 네. 결혼식 할 때 저희 친구들이 사기 결혼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하객이 친구 한 명이 없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너랑 나랑의 결혼인데 어떻게 하객을 한 명도 안 부를 수가 있냐. 자기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사람들한테 나 결혼한 갑자기 연락해서 하는 게 염치 없다고 생각해서 부를 생각이 없다. 와이프 친구들이 이제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 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이렇게 피세요 이래갖고 이제 제 뒤까지 와서 그냥 찍었었죠. 제 지인들은 아니에요. 와이프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놀랐겠어요. 네네.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 결혼식 당일날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근데 아마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제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사실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있어요. 결혼식에 하객이 없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불렀어요. 왜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바쁘잖아요. 사회에 처음 나가보니까. 심지어 그 전까지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조차도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속이어서 마음속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배 가는 느낌? 유배 가는 느낌. 너무 크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이었거든요. 어딘지도 모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였어서 그러면 여기 사시는 동안에 친구는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친구가 없는지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머리에 상처가 크게 있었어요. 뒷머리에 뒤통수에. 12살, 3살짜리 남자애들한테는 그냥 저 친구 머리에 있는 상처는 그냥 장난거리잖아요. 놀릴 수 있는, 이제 벌명이 될 수 있는 거리고. 쓱 와서 만져보고 가요. 근데 그걸 티낼 수 없거든요. 누가 와서 제 머리를 쓱 만졌어요. 기분 나쁘니까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2명, 3명, 4명, 10명이 있으면 저는 져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 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벽 쪽 자리에서 등을 벽에 대고서 있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제 머리 뒤통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 3년? 네,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만지면 누군가 만지나 보다. 그냥 저를 죽이는 시간. 3년이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이 남자가 너무 외로운 남자인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괜찮아요. 아니,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누가 있어야지 내 감정을 쏟아주고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신유현 씨 옆에는 신도 없어요. 이 남자 옆엔 누가 있나? 나한테 유일한 사람은 내 아내하고 내 아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나 다 놓고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인간은 매 순간 감정적으로 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어. 그냥 뭐 감정이 뭐가 그 중요해.
이 남자리 불쌍한 남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안 괜찮으면 안 돼. 이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왜 울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이걸 누가 안 힘들다고 해요, 사는 걸. 그럼요. 지금까지 왔던 걸 내가 힘들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도 힘든 거잖아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와이프 꿈을 이뤄주면 지금 하는 것들을 다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내의 꿈이 뭔데요? 아내 꿈이요? 건물주요. 건물주요? 네. 수년 씨의 꿈은 뭐예요? 저요? 행복한 백수가 꿈이에요. 행복한 백수. 네. 근데 수년 씨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린 지금 이혼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지금 다 괜찮다고 말해요. 나 이래도 괜찮아? 나 저래도 괜찮아? 얘기하거든요. 안 괜찮은 거예요.